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네, 오늘 그 윈도우 7 그 기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 풀어야 되는 그 문제는 윈도우 그 7이 아니고 윈도우 7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그 윈도우 7으로 변경이 됐죠. 근데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윈도우 XP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같은 MS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윈도우는 공통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 문제를 안 보실 수는 없어요.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래서 핵심되는 부분들만 좀 공통적인 부분들만 제가 뽑아놓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같이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자, 윈도우 7에서 아이콘에 밑줄이 생기고요. 하이퍼텍스트처럼 한 번만 클릭해도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설정하려고 한다. 이거는 도구의 폴더 옵션에 들어가시면 일반 탭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탭에 가시면 한 번 클릭해서 열기가 있거든요. 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나 탐색기에 도구의 폴더 옵션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되고 또는 구성의 폴더 옵션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탐색기를 간단히 띄워보면 구성의 폴더 옵션에 들어가시면 얘네가 뜹니다. 그러면 일반 탭에서 한 번 클릭해서 열기라는 게 뜨거든요. 일반 탭과 보기 탭과 뭐 검색 탭 이렇게 있는데요. 어, 자, 도구에 폴더 옵션을 가시면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구 메뉴나 뭐 구성의 폴더 옵션 메뉴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잠깐 내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라는 얘기죠. 1번입니다. 보기 탭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음 2번입니다. 작업 표시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작업 표시줄.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표시하고요.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는 곳이다. 자, 이거는 빠른 실행 도구가 있었던 것은 윈도우 XP까지죠. 윈도우 98, 윈도우 XP까지인데 일단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작업 표시줄 잠금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작업 표시줄의 크기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도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죠? 윈도우 7에서는 작업 표시줄은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 상하 좌우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 크기는 화면의 2분의 1까지죠. 자, 이거는 지금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고요. 시작 단추와 빠른 실행 도구 모음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표시되는 부분, 알림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빠른 실행 도구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죠. 그죠? 얘네들이 빠른 실행 도구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다 등록을 해놓은 거니까. 그죠? 얘네들을. 그리고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기가 되게 쉽죠. 그죠? 그 응용 프로그램 간에 전환을 하기 위한 게 바로 목적이고요. 빠른 실행 도구가 얘네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항목들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눌러서 얘를 오른쪽 눌러가지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딱 누르면 여기에 고정이 되거든요.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일단 그 XP나 98 버전에서는 빠른 실행 도구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도 나올 수 있는 2분의 1인데 4분의 1이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윈도우에서 그래픽 카드를 교체할 경우에 그래픽 카드라는 건 하드죠. 그죠? 하드웨어예요. 기계를 교체한다는 얘기거든요.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기계를 교체할 때는 당연히 윈도우즈가 이 윈도우즈라는 게 운영체제잖아요.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이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이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를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이 이 그래픽 카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거고 어디 제품이고 이걸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드라이버라는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픽 카드를 사면 CD가 들어가거든요. CD가 같이 첨부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CD를 깔면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모든 교체 작업이 완료가 되면 껐다 키는 게 좋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하드웨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바로 나타내는 메뉴에 화면 해상도를 클릭한 다음에 고급 설정을 들어가서 이건 제가 변형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의 어댑터 탭에서 속성 버튼을 클릭해서 드라이버 설정 작업을 진행한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윈도우 XP 때는 바탕화면의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설정 속성 들어가면은
배경화면, 그 바탕화면 등록 정보라는 게 뜨거든요. 거기서 설정에 고급을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윈도우 키의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있어요. 이 메뉴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있는데 그 안에 하드웨어 추가라는 게 없어요. 제어판이 있어요. 제어판에 새 하드웨어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도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윈도우 7에서 제어판 시스템의 장치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내 컴퓨터에 장착된 부품들을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를 제거할 수 있고요. 설치할 수도 있고요. 맞는 말이고요. 각 장치의 등록 정보를 이용해서 인터럽트죠. 인터럽트, DMA,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입출력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세요. 컴퓨터에서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의 성능 상태를 확인하고 이거는 장치 관리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어판의 시스템의 성능 탭에 들어가면 고급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장치 관리자는 아니다.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의 성능 상태는 장치 관리자가 아니었구나. 3번입니다. 원 안에 노란색 느낌표가 있어요. 노란색 느낌표 표시가 된 장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장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XP나 세븐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기능입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5번입니다. 탐색기에서 폴더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현재의 폴더 옵션을 모든 폴더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폴더 옵션의 보기 탭. 이 보기 탭이라는 건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 제목 표시의 전체 경로를 표시업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현재 등록된 파일 형식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파일 형식이라는 건 뭐 mp3, 뭐 jpg 뭐 이런 걸 파일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파일 형식을 변경하거나 삭제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보기는 그냥 보려고 할 뿐. 그죠? 숨긴 파일을 보려고 할 뿐. 그죠? 시스템 폴더 내용 표시를 표시할지 안 할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확장자가 나오게 하거나 확장자를 안 나오게 하거나 그럴 때 쓰는 기능이라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종종 나오는 문제죠. 단골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파일을 찾아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고요.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요. 오른쪽 버튼이 원래 메뉴가 뜨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바로 메뉴가 떠버리거든요. 그 메뉴가 뜬 상태에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탐색기에서 파일을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요. 컨트롤 드래그가 우리가 복사라고 배웠어요. 복사.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알트 드래그.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이렇게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편집에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서 바로가기 붙여넣기를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면 잠시만요. 놀랬어요.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요.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만들어지죠. 그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뭐 마찬가지인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빈 공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새로 만들기에 가서 바로가기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눌러서 이게 찾아보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앞에서 다 배웠던 거라서. 다음 7번입니다.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단축키죠. 그죠?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탐색기나 내 컴퓨터 창에서 F3을 누르면 검색하는 거죠. 그죠? 검색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Alt Enter를 누르면 등록 정보, 그러니까 속성창이 뜬다라는 거 맞습니다. 바탕화면에 탐색기에서 F2키를 누르면 선택한 파일의 폴더 이름 변경을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탐색기나 폴더 창에서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특정 폴더 내에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수가 있다? 아닙니다. 모든 파일 폴더는요. 컨트롤 A였어요. 컨트롤 A죠. 그죠?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요. 창 조절 메뉴가 떠요. 4번이 답입니다. 간단히 볼까요? 잠시만요. 네, 보면 여기서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요. 창 조절 메뉴가 뜨게 돼 있어요. 지금 Alt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거든요. 그런 겁니다. 다음요.
다음 8번입니다. 장치 및 프린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프린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프린터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해서 현재 인쇄 중인 문서를 확인하고 인쇄 대기 중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뿐만 아니라 인쇄 중인 것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겠는데요. 그리고 인쇄 중인 것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자가 들어가서 틀립니다. 커말 시험에서는 이 뭐 반드시 이런 말 들어가면 틀렸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100% 그렇진 않고요. 다음 9번입니다.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죠. 이게 XP 때는 4개 필요한 옵션이라 그래서 장애우들을 위한 기능이었는데 이 접근성 센터라는 건 그 장애우들 뿐만 아니라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좀 더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걸 물었어요. 고대비라는 거. 이 고대비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검정과 흰색 계통으로, 그러니까 거의 단색 계통으로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흑백같이.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신호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청각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맞고요. 마우스 포인터의 표시 유형으로 자치 표시죠. 이 자국 표시라는 건 이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요. 그림자가 막 딱딱딱딱 따라가는 게 있어요. 막 여러 아이들이, 마우스 포인터들이. 이거는 접근성 센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접근성 센터가 아니고 그냥 마우스 등록 정보에 들어가시면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더블 클릭 속도라든지 뭐 포인터의 이동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접근성 센터는 아니다. 키보드에 숫자 키패드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키보드의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 키패드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마우스가 고장이 났을 때, 뭐 그럴 때도 임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요. 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프린터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컴퓨터에 여러 대의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기본 프린터가 아닌 다른 프린터로 인쇄하려면 인쇄할 프린터를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프린터가 내가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본 프린터로 인쇄가 되긴 하는데 내가 기본 프린터가 아니라 다른 프린터로 인쇄를 하고 싶으면 지정해주면 돼요. 그냥 기본 프린터로 바꿔주고 또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고요. 인쇄 대화 상자의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맞습니다. 프린터의 제작사와 기종에 따라서 인쇄 옵션이 달라질 수 있고요. 프린터 종류에 따라서 B4 용지 크기로 작성된 문서를 A4 용지 크기로 인쇄할 수 있도록 축소 인쇄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서 할까요? 파포?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인쇄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누르면요. 기본적으로 이 체크가 돼 있다라는 게 기본 프린터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거를 그냥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기본 프린터로 또 변경해 놓고 인쇄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요. 11번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사각형 영역을 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걸 물었습니다. 제목 표시줄 있어요. 제목 표시줄 있고요. 창 조절 단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줄도 있고요. 도움말 단추라는 건 창이라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뜨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지금 얘가 창이거든요. 얘가 창이에요. 근데 창 조절 단추가 지금 없긴 하는데 지금은 윈도우 XP 때는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목 표시줄 바로 옆에 이게 떴었거든요. 얘가 창 조절 단추라는 게 떴었는데 지금은 안 뜨고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화 상자거든요. 이 대화 상자는요. 물음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물음표가 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뭐 한글이나 이런 걸 한번 띄워볼까요? 띄워보면 지금은 이게 윈도우 계통이라서 응용 프로그램을 띄웠습니다. 자, 띄우면요. 이거 제목이 뜨잖아요. 이 제목이 뜨는데 이 제목이 뜬 상태에서 좀 줄여야지. 자, 여기가 이제 창 조절 단추예요. 창 조절 단추고요. 최소화, 최대화, 닫기 이런 버튼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메뉴를 한번 띄워볼까요?
메뉴가 없나? 네, 이렇게 메뉴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이건 대화 상자라고 해요.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물음표가 있죠, 그죠? 이거는 그 응용 프로그램의 창이 아니고 그냥 대화 상자에서 있는 게 바로 이 물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이 도움말 단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메모장에서 현재의 시간과 날짜를 삽입하려고 하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는 많이 낚이는 문제예요. 얘들 시간하고 날짜를 삽입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찍는 애들이 많아요. 삽입의 시간 날짜. 근데 메모장에는 삽입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메모장에는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의 시간 날짜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한번 또 얘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메모장이 있어요. 띄워보면 이 메모장에 삽입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에 시간 날짜를 딱 눌러야 삽입이 된다라는 거. 단축키가 F5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컴퓨터가 부팅한 다음에 특정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하려면, 컴퓨터가 부팅이 됐다는 얘기는 컴퓨터가 켜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막 떴다라는 얘기인데, 막 뜨자마자 자동으로 그냥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실행시키게 하려면 어디다 두니? 시작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른 건 뭐 없고요. 다음 14번입니다. 윈도우 7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파일 관리 자원으로 디스크 공간을 낭비한다? 그럼 왜 버전이 업됐겠어요? 그죠? 디스크 공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더 좋아졌어요. 낭비하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선점형 멀티태스킹, 이거는 응답 없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장치를,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말입니다.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탐색기에서 TEMP 폴더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막 또 낚여요. 도대체 TEMP가 뭐야? 이게 뭐지? 어떤 용어인가? 전산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폴더예요. 영화라는 폴더라고 쳐요. 그냥 한글로 영화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속에 폴더의 수와 파일의 수와 전체 용량을 알기 위한 방법이 뭐니?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메모장을 띄우고 있어. 저장 안 할게요. 예, 지울게요. 자, 이걸로 할까요? 자, 여기서 할까요? 자, 여기서 원장자로 들어가서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있는데 여기에서 팝송이 있네요. 이 팝송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용량이 몇인지 보려면 속성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떠요. 용량 뜨고 파일이 몇 개 있고 뜬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TEMP라고 그냥 한 거예요. TEMP, 템프. 그러니까 이름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가 없고 우리가 그냥 전체 용량을 알려면 어떻게 하니? 우리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머지 뭐 편집에 모두 선택을 이걸 왜 하고 있어요? 폴더 옵션을 왜 들어가고 있고, 그죠? 근데 도구 메뉴의 폴더 옵션하고 구성의 폴더 옵션이라는 건 좀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보기의 폴더 옵션이 아니고 도구의 폴더 옵션입니다. 네, 다음요. 이것도 낚일 수 있겠다. 그죠? 해당 폴더를 선택하면 상태 표시에 전체 용량이 나타난다? 한번 해볼까요? 딱 전체 용량이 나오진 않죠. 그죠? 그냥 수정한 날짜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16번입니다. 윈도우 7의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특정한 프린터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인쇄 작업을 처리하는 프린터, 정확한 말이고요. 프린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에 기본 프린터 설정을 하게 되면요. 그 프린터 옆에 확인 표시가, 이게 딱 체크 표시가 나오죠. 그죠? 다 맞는 말입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도요. 기본 프린터 설정할 수 있어요. 없다 그래서 틀립니다. 가능합니다.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다음 17번입니다. 네,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었을 때 이 폴더의 실제 저장 위치로 가장 올바른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디냐면 C에 사용자를 가면 그 사용자 그 계정 이름이 있어요. 계정 이름 들어가서 이 사용자가 유저죠. 그죠? 유저라고도 하고요. 바탕화면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탐색기를 띄웠습니다. 자, 로컬 디스크를 들어가는 거죠. 이게 C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사용자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계정 이름이 LG로 돼 있어요. LG.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탕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 있는 실제 제 컴퓨터, 지금 현재 이 컴퓨터, 촬영 중인 이 컴퓨터에 있는 바탕화면의 폴더들이 다 나옵니다. 아이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 위치가 로컬 디스크 C의 사용자의 계정 이름의 바탕화면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고요. 잘 기억하세요. 다음요. 18번입니다. 윈도우 7에서 활성화된 창을 닫기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창에 제목 표시줄 왼쪽에 있는 제어 메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창이 닫힌다. 이거는 이제는 얘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엑셀이나 한글이나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은 제목 표시줄 왼쪽에 제어 메뉴 아이콘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내 컴퓨터나 탐색기나 윈도우에 관련된 것들의 창은 요 제어 메뉴 아이콘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닫힙니다. 잠깐만요. 메모장을 좀 보여드릴까요? 메모장도 어차피 프로그램이니까. 여기가 제어 메뉴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닫혀요.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 닫기를 눌러도 닫히고요. Alt F4가 원래 닫는 거죠. 그죠? 창을 닫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Ctrl Alt Delete는요. 그냥 어떤 메뉴가 이렇게 뜨죠? 이 컴퓨터 잠그기, 사용자 전환, 뭐 이렇게 뜹니다. 뭐 이런 게 뜹니다. 옛날에는 Ctrl Alt Delete 누르면 바로 작업 관리자가 떴었는데 얘는 잠그기하고 사용자 전환, 로그 오프, 암호 변경, 작업 관리자 시작이라는 게 뜹니다. 저는 취소할게요. Ctrl Alt Delete는 아니라는 거죠. 활성창을 닫는 기능은 아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윈도우 7의 휴지통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요. 속성이 떠요. 해당 파일의 해당 프로그램의 속성, 더블 클릭한 그 개체의 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고요. 용량을 사용자가 최대 크기를 메가바이트 단위로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삭제 확인 대화 상자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배웠던 겁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제어판에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걸 물었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시각 효과나 소리 변경을 위해 테마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키 기능이라는 건 좀 아니죠. 마우스 키라는 게 숫자 키패드를 가지고 마우스를 사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접근성 센터예요. 접근성 센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하드웨어의 제조사와 모델명을 몰라도 자동으로 깔아준다는 얘기니까 적절한 건 아닙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은 새로운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감지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모든 하드웨어 주변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틀려요. 모두 윈도우즈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새로 만들어지는 하드웨어의 정보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다운받거나 CD를 설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하드웨어는 반드시 그죠? 반드시 제어판에서 새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더블 클릭하여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드웨어를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된다면 굳이 여기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USB 꽂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22번입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텍스트 파일을 여는 방법을 설명한 것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이 텍스트 파일은 문서죠. 그죠? 문서예요. 워드패드도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림판에서 무슨 문서를 불러. 그죠? 말이 안 됩니다. 무슨 곰플레이어 띄워놓고 한글을 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번이 틀립니다. 해당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가 나오면 열기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연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당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쳐도 열리게 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탐색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탐색기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드라이브의 계층적 구조를 표시합니다. 맞습니다. 탐색기를 사용해서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고요, 옮기고요, 이름을 바꾸고요, 검색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인데 뭐. 탐색기에서 넘나키에 숫자 키패드에 별표를 누르면요, 선택된 폴더의 모든 하이 폴더가 다 열리죠. 그죠? 축소된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폴더의 모든 하이 폴더가 열립니다. 됐습니까? 탐색기에서 인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인쇄 명령을 내리면 인쇄가 됩니다. 문서를 열지 않고도 인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찍는 애들도 좀 있어요.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탐색기 띄웠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한글 파일을 클릭하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파일에 한글 문서 인쇄가 있잖아요. 그죠? 열어보지 않고도 인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경우도 클릭하고요. 파일 누르고 인쇄 명령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인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색기에서도 인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프린터 스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인쇄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스풀링이라고 하죠.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CPU와 병행해서 작동시켜서 전체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CPU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게 장점이죠. 그죠? 단점은 인쇄 속도가 사실 좀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프린터가 인쇄 중이더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 인쇄 대기란 얘기는요. 인쇄 명령을 네트워크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인쇄 명령을 막 다른 컴퓨터들이 막 해요. 하면 얘가 먼저 했다. 얘가 먼저 했으면 인쇄 중이겠죠. 그죠? 얘가 한 개. 그 다음 딱 얘가 인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얘는 인쇄 대기. 얘도 마찬가지죠. 인쇄 대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인쇄 매수나 용지 방향이나 이런 걸 다 설정해 놓고 인쇄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설정을 다 해놓고 인쇄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인쇄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그걸 바꿔요?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건 인쇄 명령을 이걸 다 미리 해놓고 인쇄 매수나 이런 설정을 다 해놓고 명령을 내려버린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변경할 수 있겠어요? 스풀 기능이 게다가 말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취소해야죠. 취소한 다음에 다시 인쇄를 해야죠. 정답은 3번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문서에 대한 인쇄를 일시 중지하고 계속하고 다시 시작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파일을 삭제했을 때 휴지통에 보관되는 경우의 방법으로 보관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 되는 경우가 플로피 디스크나 네트워크 또는 USB에서 삭제했을 경우 휴지통의 크기보다 큰 파일을 삭제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었고요. Shift 딜리트를 누르거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휴지통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들어가지 않죠. 근데 내 문서의 구성에서 내 문서 안에 있는 어떤 아이콘을 선택해서 구성이라는 메뉴에서 삭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삭제 명령을 내리면 휴지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걸 지웠다, 딜리트 눌렀다,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이 꼬인다. 네. 다음 26번입니다. 윈도우 7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사이에 작업 전환이죠. 작업 전환일 때 Alt 탭이었어요. 또는 Alt ESC, 컨트롤 탭. 컨트롤 탭? 아니구나. 윈도우 로고 한 다음에 탭. 네, 이런 게 되죠. 그죠? 윈도우 로고 탭이죠. 이런 게 된다라는 거죠. 네. 신기하다. Alt F4는 창 닫기고요. 이런 거 없어요. Alt 엔터는 등록 정보죠. 그죠? 속성창이 뜨는 거고요. 27번입니다. 동그라미 왜 쳤지? 네. 지금 밤이라서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정신이 몽롱하고요. 자, 사용자 네트워크 내 이름이 서버래요. 서버라는 컴퓨터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공유 폴더가 세워래요. 그러면 원하고 컴퓨터 이름 쓰고 원 한 다음에 폴더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꾸 이렇게 지저분해지지? 자,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사용자 컴퓨터 이름이요. 원장이에요. 원장컴이거든요. 컴퓨터 이름이거든요. 바로 나오네요. 그죠? 땅 누른 다음에 워크 땅 엔터 치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주소는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예,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윈도우 7에서 OLE에 대한 얘기죠. 오브젝트 링크 엠비디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약자 몰라도 돼요. 약자 몰라도 되고요. 그냥 개체 연결 또는 개체 삽입이라고도 합니다. 예, 옳은 걸 물었어요. 응용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개체를 연결하거나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쭉 읽어보면 컴퓨터에서 시작했을 때 하드웨어 검사하고 운영체제를 시작하며 하드웨어 장치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필수 소프트웨어 루틴 집합이다. 이건 바이오스죠. 그죠? 롬바이오스, 펌웨어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정보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스프레드시트나 워드 프로세싱 파일 등의 문서에 붙여넣고 정보를 전송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입니다. 다른 건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요.
29번입니다. 제어판의 전원 옵션을 가면 전원 관리 옵션에서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이 뭐니? 균형 조정, 절전, 고성능, UPS가 없어요. 자, 이거는 볼까요? 제어판에 쭉 내리면 전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가나다라 정렬이니까. 이걸 눌러보면요. 얘가 뜨거든요. 뜨면 이 전원 관리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 조정이 있고요. 절전이 있고요. 고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UPS라는 게 없어요. 됐습니까? 자, 30번입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제거하는데 윈도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설치된 윈도우 업데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 안 함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건 윈도우 인터넷 들어가거나 미디어 플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을 메신저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워드 프로그램을 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문서 작성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지정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제어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국가 및 언어 옵션 알아두세요. 숫자나 날짜 및 시간, 통화 등 국가별로 다른 기호나 단위, 표시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마우스예요. 마우스는 단추 구성이나 두 번 클릭, 더블 클릭 속도나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나 움직임 속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는요, 뭐 커서 깜빡임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키보드의 전송 자료의 코드 방식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전혀 관계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서 깜빡이 속도나 뭐 반복 속도나 커서의 그 반복 속도, 기다리는 그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송 자료의 코드 방식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항상 똑같은 보기가 나옵니다. 전원 옵션은 컴퓨터에 대한 절전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32번입니다.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휴지통 비우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복구해요? 말이 안 돼요. 윈도우에서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별도의 휴지통을 비우기를 했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1번이고요. 네, 1번입니다.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정렬할 수 있고요. 아이콘 정렬이니까 그 아이콘들을 정렬할 수 있어요. 네. 휴지통에 저장된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바탕화면 또는 다른 폴더에 드래그하면 복원이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윈도우 XP 때는 휴지통을 더블 클릭하면요 즐겨찾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나 탐색기에도 즐겨찾기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좀 틀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휴지통을 띄웠거든요. 이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에 즐겨찾기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틀렸다. 여기다가 이 주소에다가 당연히 쓰면 네이버.com 이렇게 쓰면 네이버가 나오죠. 그죠? 네이버가 나옵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소 표시줄이 아니고 그냥 바로 즐겨찾기라는 메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나왔다면 변형돼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답이 두 개다. 근데 초점을 준 건 그 윈도우 상공회의소에서 문제를 낼 때 답이라고 여기고 냈던 거는 바로 얘입니다. 얘예요. 다음 33번입니다. 윈도우에서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이 뭐니? 표준 동영상이 뭐니? AVI입니다. GIF 그림이죠? 256색까지 표현이 가능하고 8비트죠. 그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겁니다. JPG는 24비트 트루 컬러를 지원하죠. 그죠? 무손실 기법을 다 압축 방식으로 돼 있고요. 사진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죠? BMP는 윈도우에서 압축한 방식인데 용량은 큽니다. 화질은 좋은데 용량이 크고요. 다음 34번입니다.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를 통해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걸 물었어요. 고정키, 필터키, 뭐 토글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비 설정할 수 있고요. 마우스키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소리가 안 들린 사람이 소리를 정지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기능이 소리 탐지? 뭐 이런 건 있겠죠. 그죠? 그런 건 있습니다. 네, 3번입니다. 이건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작업 표시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위쪽 가장자리를 아래로 끌어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숨기는 게 가능합니다. 잠겨져 있으면 안 되지만 잠금이 해제됐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네, 작업관리자를 실행해서 응답이 없는 프로그램을 끝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업 표시줄 잠금 옵션을 이용해서
작업 표시줄의 기능이 아니에요. 이 기능이라는 거는 창 전환 기능이고, 실행하는 기능, 시작 메뉴가 열리게 하는 기능, 뭐 이런 게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일시로 중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하게 되면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바꾸거나 그 크기를 바꾸거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화면의 2분의 1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작업 표시줄 도구 모음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거예요. 작업 표시줄을 가면요. 자, 오른쪽 눌러가지고 도구 모음을 가요. 도구 모음 가면 링크라는 게 있고요. 바탕화면도 있고요. 보기라는 게 하여튼 바탕화면이 있고요. 새 도구 모음도 있거든요. 근데 해상도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우개로 지울게요. 네. 3번이 답입니다. 네, 다음 37번입니다.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동적으로 txt라는 확장자가 붙습니다. 맞습니다. 특정한 문자열을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 삽입이 안 돼요. OLE 기능이 안 돼요. 메모장은요. 그림이나 차트, 표 이런 게 안 됩니다. 3번이고요. 현재 시간을 삽입하는 기능이 있고 F5가 단축이었고 편집이라는 메뉴를 이용했었고요. 아까 풀었었어요. 다음 38번입니다. 윈도우 7에서 투루 컬러인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800 곱하기 600에서 1024 곱하기 768로 변경했다. 해상도를 변경했을 때 옳지 않은 겁니다. 변경한 다음에 반드시 시스템을 말도 안 돼. 그건 해상도를 바꾼 거잖아요. 그죠? 해상도 바꾼 거는 컴퓨터를 껐다 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고요. 모니터 성능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픽카드의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해상도를 너무 높게 하면. 변경 작업은 바탕화면에서 바로 가기에 화면 해상도를 클릭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39번입니다. 윈도우 7에서 부팅할 때 다중 부팅 메뉴 화면에서 부팅 환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부팅 메뉴가 뜨게 할 땐 F8이에요. 단축키죠. 그죠? 이거 이름 바꾸기, 새로 고침, 이건 없죠. 그죠? 40번입니다. 탐색기를 열려면 윈도우 키 누르고 2죠. 그죠? 얘는 검색이고요. 얘는 실행이었어요. 그죠? 얘는 응용 프로그램 작업 전환할 때, 창 전환할 때 쓰는 바로가기 키였습니다. 실행 검색입니다. 다음 활성 창만 캡처할 때 Alt 프린트 스크린이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건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없거든요. 네, 다음요. 다음 42번 문제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서, 단편화는 조각난 거죠. 그죠? 조각난 거를 모으는 거예요. 그죠? 조각 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속도가 향상이 되지만 용량은 그대로 변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해서 용량을 확보하는 기능이 정리였어요. 논리적인 거, 표면, 뭐 물리적인 걸 검사하는 거, 검사하고 수정하는 걸 디스크 검사라고 했습니다. 포맷은 초기화고요. 다음 43번입니다. 프린터 설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개의 프린터를 한 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가능합니다. 기본 프린터는 아니죠. 한 대만 가능하죠. 정답은 2번이고요. 기본 프린터 삭제할 수 있어요. 없다 그래서 틀립니다. 로컬은 직접 연결된 거고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 컴퓨터에 연결된 거죠. 그죠? 모두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수풀 기능이 설정되면 인쇄 도중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 처리 기능을 갖게 돼서 컴퓨터의 활용성을 높여줍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44번입니다. 연결 프로그램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확장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 확장자가 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걔를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HWP면은 한글이 뜨고요. 뭐 JPG면 RC 뭐 이런 게 뜨죠. 그죠? 윈도우 탐색기에서 특정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될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프로그램이 지정된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확장자에 의해서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확장자가 다르다고 해서 연결 프로그램도 달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AVI 영화 다운 받잖아요. 그죠? 근데 MP4라는 것도 영화를 다운 받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하나 얘를 더블 클릭하나 곰 플레이어가 떠요. 물론 다른 거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확장자가 다르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정확한 말이죠. 45번입니다. 파일을 삭제한 다음에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옳은 겁니다.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플로피나 네트워크에서 삭제했을 때, 도스 프롬프트에서 지웠을 때, USB에서 지웠을 때, 뭐 이런 거죠. 근데 탐색기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걸 찾아서 삭제했다거나, 내 문서에 있는 파일을 삭제했다거나, 바탕화면의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 끌어다 놨다? 그것도 다 휴지통에 보관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보관이 안 되는 경우는 얘입니다. 휴지통 전체 용량보다 큰 걸 삭제했을 때도 휴지통에 안 들어가죠.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46번입니다.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 어이가 없잖아. 그죠? 이거 뭐 배운 적도 없고, 그죠? 얘는 창간에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으면 탭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나뉘어 있으면 탭 한번 누르면 일로 가고요. 그 다음 누르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름 바꾸기는 F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얘는 검색 결과 창을 열고요. F1은 도움말이고요. F5는 오오, 그죠? 새로운 정보를, 새로 고침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47번입니다. 폴더 창에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여 바로가기 메뉴의 삭제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를 한 후에 바로 복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행 취소하면 돼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의 복원, 얘도 맞고요. 구성의 실행 취소 맞고요. 폴더 창의 바로가기 메뉴에,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죠? 복사했어요? 잘라냈어요? 이건 삭제했는데 무슨 붙여넣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3번입니다. 컨트롤 Z는 실행 취소니까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네, 다음요. 다음 48번 문제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작업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작업관리자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제. 자, 얘 또 자꾸 이렇게 떠. 보여드릴게요. 작업관리자를 띄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새 작업 여기도 있고요. 현재 컴퓨터에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자를 보면 현재 컴퓨터에 들어와 있는 사용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이건 CPU가 하는 일이에요. CPU가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 그렇게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 49번 문제입니다.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어요. 임시기억 장소죠. 그죠?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붙여넣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클립보드의 내용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최근에 저장된 것 하나만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복사하면 얘가 저장이 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얘를 범위 잡아서 복사하면 얘가 저장되죠. 그러니까 최근 게 저장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는 껐다 킨다는 얘기거든요. 껐다 키면 날아가지. 그죠? 날아갑니다. 사라집니다. 3번입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컴퓨터를 끄지 않은 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클립보드의 내용이 지워지진 않아요. 근데 껐다 키면 그 내용은 사라집니다. 한 위치에서 복사하거나 이동하고 다른 위치에서 사용할 정보의 임시 저장 영역이다. 임시 기억 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다음 50번입니다. XP에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윈도우가 몰라요. 윈도우가 이 프린터가 어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쇄가 당연히 안 되죠. 맞는 말입니다. 스풀하고는 관계없어요. 스풀 기능에 대한 설정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스풀 기능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인쇄는 돼요. 됩니다. 다만 다른 일을 못해서 그렇지.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인데 2번은 틀립니다. 인쇄 일시중지를 했으면 당연히 인쇄가 안 되겠죠. 뭐 프린터 전원이 꺼져 있으면, 그죠? 전원이 꺼져 있으면 당연히 인쇄 안 되죠.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2014년 이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윈도우 문제예요. 지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두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엑셀을 들어가게 되네요. 네, 엑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